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CID 루시드 관련해서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으며, 퀄컴 주식이 전고점인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주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 델타항공, 보잉, 비자 주식 등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스퀘어 주식을 사게 된다면, 줍줍을 하게 된다면 언제 사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스퀘어 주식 이제 홀드하고 있는데, 일단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스퀘어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SLXL, FNGU, BLZ 관련 차트 보도록 하겠으며, 보조지표와 BNKU ETF 매수 시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됩니다. 열성팬 운영하고 있으며, 술한잔과 특급팬 이렇게 있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 여러 개의 글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혜택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특급팬도 관련해서 혜택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이제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0%의 중증화 위험을 거의 9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이제 상승들이 나왔다. 이 리오프닝주들이 이런 영향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고 리오프닝주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증시는 3대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36,327.9포인트 0.56% 상승이 나왔고, 지금 나스닥도 0.2% 상승한 15,971.6포인트, 장 초반에 이제 큰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16,000스닥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 점심시간 이후부터 이제 하락이 쭉 나오면서 S&P 500과 나스닥, 다우 3대 지수 모두 12시부터 점심시간 이후부터 그래서 하락폭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고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15,971.6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은 0.37% 상승한 4,697포인트, 장 초반에는 이제 4,710포인트까지 위치를 했었으나 이 4,700포인트에 조금 모자란 4,697.53포인트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 나쁘지 않았고, 일부 이제 머크 같은 이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 그다음 모더나가 이제 화이자의 소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 보시면 어제 또 한번 정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1.2% 러셀 2000이 상승폭이 나왔다. 이 8개월간의 박스권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TNA ETF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TNA ETF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4.24%, 장중에도 더 큰 상승이 있었지만 4.24% 상승한 110.8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1.5% 이하보다 더 하락이 나온 1.45%, 마이너스 4.54% 큰 폭의 금리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4%, 1.5%대에서는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아직 금리 인상 시점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은행주들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은행주들이 하락이 나올 때는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찬스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0불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99% 상승한 81.17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비농업 부문 교용은 35만 1000명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5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53만 1000명 실제 발표를 했고, 이전 발표가 31만 2천명, 그 다음 예측치가 45만 명이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11달러 올랐으며 30.96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9% 올랐습니다. 전달에는 각각 전월 대비 0.62%, 전년 대비 4.58% 상승한 바가 있으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화이자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으로 화이자는 10.86%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모더나는 실적 악재와 더불어 바로 이 또 화이자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6.56%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머크 주식도 마이너스 9.86%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미 제약사 화이자가 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실험용 항바이러스 알약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판명될 경우 대비해 미국이 수백만 용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결국 화이자가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모두 지금 이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팬데믹 우려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 재개와 관련한 종목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코로나19 수혜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부진한 실적에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운동기구 업체 펠로톤의 주가가 3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전날 장 마감 후 예상보다 큰 손실을 발표한 데다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관련해서 익스피디아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 항공 그리고 주가도 7% 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부킹홀딩스닷컴도 7.47%, 카니발도 8.35%의 상승은, 익스피디아 15.63% 상승, 그다음 로얄 캐리비안 8.95%,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7.83%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카지노 리조트 분야에서 라스베가스 샌즈가 7.3%대 상승, 스타벅스 4.24%, 스타벅스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모두 비자는 3.78%, 마스터카드는 3.98%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주 외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잉도 5.37%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이 금요일 이제 하루 전에 이제 미리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헬스 관련주를 제외하고 S&P 500 지수의 10개 섹터가 모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와 산업,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CNBC에서 예상보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더 좋은 것에 시장에 환호를 하고 있다라며 증가세가 산업 전반에 널리 걸쳐 있으며 제조업도 정말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 달성을 해가면서 각각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좋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1월, 12월 좀 더 진행형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어제 장중에 점심시간 부분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연속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이고 12.61% 큰 폭의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40불대를 돌파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41.8불, 12.61% 지금 상승으로 나왔고요. 어느 정도 종가 기준으로 40불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동안은 40불대를 유지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규 진입은 이제 좀 어려운 상태이고,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40불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면서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현재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43% 상승한 163.03불, 지금 장중에 기존 이제 52주 신고가가 167.94불입니다. 하면 장중에 168.55불로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이 나스닥, S&P 500, 이제 다우 3대 지수가 12시부터 해서 1시 반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아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엔비디아도 결국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0.16% 하락, AMD도 마이너스 0.84%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슬라에서 한동안 횡보하는 장세, 워낙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퀄컴은 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를 한번 기록을 하기 위해 좀 더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RSI가 현재 86.43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RSI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좀 더 이제 TNA ETF 관련해서 보시면 어제 이제 RSI는 73.91, CCI는 214.11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SLXL 관련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도 이제 반도체 섹터 어제 더 큰 폭의 상승으로 나왔지만 3.1%대로 마감을 했고요. 6.91달러. 그리고 RSI는 80.87, CCI는 224.12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FNGU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너스 2.4%, 일단 빅테크 종목들 몇 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1%, 아도브가 이제 마이너스 1.69% 하락, 오라클 마찬가지로 빠졌고요. 테슬라, 홈디포 마찬가지로 이제 홈디포도 빠졌고,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3.35%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영향으로 FNGU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FNGU는 마이너스 2.4% 하락은 47.56불, RSI는 67.05, CCI는 138.46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BLZ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25% 하락한 33.04, RSI는 71.47, CCI는 156.61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BNKU 이제 줍줍 타이밍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BNKU 이제 지금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60불 초반 이 지점 60불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제 BNKU 제가 매수하게 된다면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NKU RSI는 51.24, CCI는 마이너스 0.6으로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대, RSI 50 이하에서 이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LX를 현재 줍줍하지 않은 상태인데, SLX를 언제 줍줍을 저는 할 생각이냐면, 영상에서 한번 이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220불대에 줍줍을 할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어찌되었건 4분기에도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이 스퀘어는 관련해서 예상이 되고요. 10월 셀러의 총 거래 대금이 44% 전년 대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전의 2년 전과 비교해도 24% 증가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시앱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가 이 스퀘어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이 탑라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 상승에 따른 이제 동사는 전일 4분기 영업 비용 가이던스로 64.4% 증가한 12.3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생태계 확장 투자에 수반되는 비용 집행에 따른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 좀 더 기다렸다가 줍줍할 수 있다. 지금 어찌되었건 이제 스퀘어, 지금 앞으로도 바이나우 페이 레이트 시장 진출과 같은 스퀘어만의 생태계 확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이번에 이제 애프터페이 인수 등 관련해서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일단 리오프닝주 섹터 골고루 이제 담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뭐 보잉, 비자, 델타항공, 퀄컴 등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나라도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과 그다음 현재 이제 술 한잔 이상에서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